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박유철의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22일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정지우라는 아마 소설가신 것 같은데요. 글쓰기에 관련된 글을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이분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분이 책에서 한 얘기들 중에서 저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출처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옮겼을 땐 또 제 언어로 다시 쓰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이분이 하신 말씀들 같이 읽어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지 배울 거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의 글은 에세이처럼 썼기 때문에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그중에서 한 8, 9가지 정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끊임없이 세상의 온갖 말들과 남들의 방식에 휘둘리게 된다. 공부만 하더라도 강사마다 주장하는 공부 방법이 다르고 박사나 교수마다 학문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런 방법이 옳아 보이고 어느 때는 다른 방법이 옳아 보여서 그저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 얘기는 글쓰기의 최전선을 쓴 은유 작가의 표현에도 나오죠. 자기 언어가 없는 사람은 자기 세계가 없다고 표현했던가요? 어쨌든 자기만의 언어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 자기에게 어울리는 게 뭔지를 알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온갖 말들과 남들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음, 사실 어느 정도 뭔가 커뮤니티라거나 좀 알려지면 사실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쉽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어쨌든 민주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기가 되게 쉽잖아요. 어 저는 어제 약간 100년 된 그런 어떤 역전회관이라는 식당 대표님하고 다른 대표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들었던 생각은 공통적으로 공감했던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정도를 거쳐서 1, 2, 3, 4, 5, 6, 7, 8, 9, 10으로 나가기보다는 1에서 갑자기 10으로 점프하는 걸 너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꾼이 생겨나기 되게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성취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면 별로 매력이 없고요. 한 번에 10단계 같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돈을 내십시오. 그러면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쉽게 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어떤 뭐 누구라고 얘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물론 외국에도 사기꾼들이 있겠지만 유독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럼 그런 사람들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소비자들은 누구다? 자기가 어울리는 게 뭔지, 자기다운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글을 쓸 때는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의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하는 얘기도 바로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면 뭐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막걸리 좋아한단 말이죠. 그럼 막걸리 소믈리에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 되면 뭐 100종류, 200종류, 뭐 1000종이나 되는 막걸리 브랜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셔보고 나서 자기만의 막걸리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세계를 가진 거잖아요. 아니 뭐 자기 세계라고 해서 뭐 거창한 철학이나 거창한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많이 경험해 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자기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먹거리든 입을거리든 집이든 직업이든 그런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쓰는 글들이 결국은 매력적인 글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타일을 알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성취의 경험이 필요하다. 내가 믿는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여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본 경험, 주변 사람들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 이런저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다가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암기나 이해 방법을 알고 그를 통해 약간의 성취라도 거두어 본 경험, 아주 작은 성취여도 좋다. 이거는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쓴 저로서는 진짜 무릎을 칠 만큼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타일을 안다는 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그런 시도를 통해서 성취의 경험을 해 본다는 거죠. 예. 작게나마 성공을 해 보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더 쉽게 나갈 수 있고 그 성취의 단계가 주는 그런 성취감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는 글쓰기는 오랫동안 해 왔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분들보다는. 물론 정말 글 잘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근데 진짜 제가 젬병인 부분이 운동입니다. 정말 운동은 너무 힘들고요. 너무 재미없고
그런데도 해야만 하니까 저희 연령대 되면 저처럼 이제 한 50을 넘기게 되면 자연스러운 건강보다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눈도 침침해지고 새벽에 화장실도 자주 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자기 스타일이 가져야 아주 작은 성취. 그래서 저는 달리기가 되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못 했는데 친구가 굉장히 그 달리기나 운동을 좋아해 가지고 날마다 저기 단톡방에 올리는 글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8주 동안 24 번의 그 걷기와 달리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조금씩 달리기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코스를 완주했고 그리고 이 24번에 두 달 동안에 그렇죠. 8주 동안의 과정이 끝나면 친구와 함께 7km 다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마페튼 건강법이 뭘까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성취의 경험. 그러니까 정말 뭐 2분 걷고 1분 달리기, 2분 걷고 1분 30초 달리기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면 땀이 나고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여서 마라톤이라는 그런 큰 성취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글쓰기도 똑같다. 달리기와 똑같다. 예. 작게 작게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그런 성취,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라는 얘기를 이분은 하고 있는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나다움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미사 여구 말고 땀 냄새 나는 진심이 묻어나는 쉬운 글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뭐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화려하고 미사 여구 많은 정말 읽기에 화려한 그런 글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글쓰기는 그런 글은 아닌 것 같아요. 발로 뛴 발로 경험한 그런 매일 경험들을 길어 올린 그런 글들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힘 있는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10년 넘게 글을 쓰고 싶다는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 글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글 쓰는 일을 부업이나 삶의 한 측면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묘한 결론이 있다. 의외로 글을 쓰는 일에는 글쓰기 자체보다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내 주변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글쓰기에 투사된 다른 욕망들이 있다.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사람들 앞에 서고, 강연을 하고,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등의 욕망이다. 이런 욕망은 부수적인 것 같지만 때로는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다. 음. 이 글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10년 넘게 글을 쓴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욕망에 이끌려서 글을 꾸준히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글쓰기를 꾸준히 하고 싶으십니까? 이어서 읽어보면 많은 경우 글쓰기의 꾸준함은 인정 욕망에서 나오는 것 같다.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관심, 사랑을 받고 싶을 때 의외로 글쓰기는 그에 이르는 제법 괜찮은 통로가 되어준다. 특히 SNS나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쓰는 일은 일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평소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해준다. 글을 통해 누군가와 이어지는 일들이 도파민처럼 적용해 글 쓰는 일에 빠져들게 만들기도 한다.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관심사를 공유할 사람도 알아가고 그러다 책 출간이든 칼럼 기고든 다소 공적인 영역에서 글쓰기가 인정받는 단 한순간만 있어도 인정 욕망을 상당히 충족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저는 페이스북에 굉장히 오랫동안 브런치에도 글을 써왔고,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든 반응이 오게 됩니다. 좋아요가 달리거나 댓글이 달리거나 공유가 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쓴 글들은 어떤 글들은 한 두어 개의 글들은 좋아요 수가 지금 400이 넘어가서 500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 뭐 좋아요 수가 많아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분이 좋은 건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 들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내 생각에 동의해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삶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노래 한 번을 불렀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휘파람을 불어주고 공감해주면 정말 희열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을 때 그런 어떤 희열감을 느끼잖아요. 하다못해 저희 아들도 자기가 즐겨 읽는 웹툰 작가가 자꾸 펑크를 내니까 되게 조리 있게 제 아들인가 봅니다. 되게 조리 있게 그 웹툰 작가에 대해서 뭐 이른바 쌍욕을 쓰지 않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글을 썼나 봐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한 뭐 60개 이상의 라이크가 달렸다고. 그리고 이건 기성 작가가 일반인이 아니라 기성 작가가 이 웹툰 작가 웹소설 작가를 막 뼈 때리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되게 웃었는데요. 이렇게 내 의견, 내 말, 내 글이 누군가에게 동의를 받고 공감을 받고 하는 경험은
어, 이른바 자존감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물론 모든 사람들로 사랑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 말이 한 4, 500명 사람이 굳이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 글을 쓰기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자신의 글들을, 자신이 쓴 글들을 외부에 노출하고 그렇게 반응을, 피드백을 얻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아니면 내 글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외부에 노출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글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욕 좀 먹더라도, 썼다가 지우더라도 일단 써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얻어보는 것들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전에는 특히 작가라고 느끼는데 문단이나 출판계 인정이 중요했다면 갈수록 그런 인정은 중요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가령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글을 쓰면 그는 수많은 사람이 작가라 불러주는 작가가 금방 될 수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실제로 SNS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면 출판사들은 앞다투어 그의 글을 출간하려고 한다.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글을 쓰면 역시 그는 어느 모로 보나 작가인 것이다. 설령 어느 식자층이나 일부 지식인이 그를 작가로 취급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는 작가가 된다. 스스로도 작가라 느끼고 수많은 사람이 작가라 불러주는데 작가가 아닐 이유가 없다. 음. 예전에는 여러분 신춘문예상이라는 게 지금도 있기는 한가요? 옛날에 신춘문예, 어떤 신문사의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면 작가로 등단하거나 뭐 이때 현대문학이나 몇몇 문학 전문지에서 입상을 하면 작가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하다못해 소설, 웹소설을 쓰더라도 예,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작가죠. 예. 페이스북이든 SNS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오롯이 낼 수 있고 그 목소리에 그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사람이 작가죠. 예전에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매일 아침 글쓰기와 글쓰기를 통한 브랜딩에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예전과 다른 그런 어떤 글쓰기 운동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글을 쓰는 사람마다 글쓰기를 대하는 태도는 제각각이다. 어떤 작가들은 백지 앞에 선 공포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야기합니다. 알코올의 도움 없이는 한자도 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글쓰기란 알코올과 피를 섞어 만든 잉크로 써나가는 공포와 아픔을 동반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에게 글쓰기는 춤이고 여행이고 자유입니다. 백지는 내가 가장 자유롭게 마음껏 춤출 수 있는 무대와 같다. 백지와 마주할 때는 늘 어떤 세계가 그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접속한다. 나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그러한 태도로 어떤 세계로 들어서는 일이다. 확실히 소설가이셔서 문장이 되게 유려하네요. 약간 만연체이긴 하지만 뭔가 걸쭉한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기분입니다. 막 상쾌한 그런 어떤 글쓰기보다는 묵직한 글을 쓰시는 분인데 저는 되게 공감합니다. 예, 여러분 글쓰기 예전에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예전의 소설가 작가들의 모습은 진짜 골방에 뭐 허름한 여관방 아니면 자기만의 방에서 정말 쓰고 원고지를 으, 뜯어서 구겨서 뒤로 던져서 뒤에 원고지가 가득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예. 저는 글쓰기가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인지 글을 오래 쓰다 보면 내 생각을 남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게 되면, 쉽게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춤추는 것 같은, 무대에 오르는 것 같은 희열감을 느낍니다. 네, 그 글이 항상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어떤 즐거움, 그런 세계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그 후부터는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너무 어렵게 뭐 그렇다고 뭐 피를 토하는 그런 글쓰기를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즐겁게 재밌게 자기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느끼는 게 글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 심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즘 뭐 드라마 공부, 웹툰 공부, 웹툰, 웹소설 이런 쪽이 훨씬 더 신춘문예보다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도 부를 얻기도 쉬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 확실한 것은 매일 글을 쓰다 보면 매일 글을 써야 한다는 요구를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지난 15년간 커피를 마시지 않은 날이 거의 없는데 커피에 길들듯이 글쓰기에도 길들게 된다. 글을 쓰지 않으면 이 하루에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쓰다 보면 그것이 명확해진다. 역시 오늘도 글을 쓰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에스프레소 기계로 커피를 추출하듯 마음에 쌓인 어떤 부분을 걸러내고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기쁜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일단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는지 그럼 조금 더 객관적이 되어 볼 수 있거든요. 일전에도 이제 저희 외할머니 저 결혼이 아니죠. 장례식장에서
이모부라는 분이 제 나이가 50이 넘었고 저희 와이프도 50이 넘었는데 자기에게 큰절을 했다고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학생이거나 뭐 신혼부부쯤이면 어린 부부라면 모를까. 알만한 분이 자기가 손윗사람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다른 사람의 특히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 큰절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가족 관계나 그런 거를 되게 중시 여기는 분들은 뭐 그 정도 해둘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치관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무례한 그런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데 그래서 그 글을 에, 그런 경험을 글로 쓰면서 그리고 그 글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정말 이 반응이 맞는지, 내가 하는 반응이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분노도 좀 잦아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잘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약간 부당한 억울함, 뭐 화,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글로 풀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물론 그런 글들은 조심스럽게 올려야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올려놓고 뭐 너무 표현이 심하다라면 고치거나 또 지우면 되니까 그런 일상에서 글쓰기의 유용함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결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 누군가와 닿아야만 하는데 글쓰기란 바로 그런 점에서 생명이 되어준 것 같다. 근래에는 글쓰기가 온라인 공간에서 일이 되면서 실제로도 즉각 타인과 닿게 하는 방식이 매우 보편적이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글쓰기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 뭐 인간의 속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때 나는 글쓰기의 그런 다음을 부정하고 그것이 어딘지 불순한 글쓰기이며 진정한 글이나 예술이 아니라고 믿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반대로 그것이야말로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음, 여러분들 이 글도 되게 묵직한 글이지만 메시지가 있죠. 음, 글쓰기가 타인과 어떻게 보면 교감하는 타인과 소통하는 한 방식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 이 글에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저는 글쓰기가 결국 타인의 누군가에게 가닿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입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쁨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음, 그 글쓰기의 속성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고 싶은 그런 욕망의 분출구 그런 어떤 욕망의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저는 되게 좋은 표현이어서 옮겨왔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곱 번째, 처음 소설을 썼을 때 어머니에게 소설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소설을 쓸 생각을 다 했냐면서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다. 그 뒤로 나는 거의 매일같이 글을 썼다. 나중에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는 한두 명일지라도 내가 쓴 글을 유심히 주의 깊게 오랫동안 읽어주는 사람들이 내 청춘의 가느다란 자존감의 끈이 되어 주었다. 내 목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내가 쓴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존감의 재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부지런히 내 마음에 유산균 같은 것을 넣어주어야 했다. 확실히 소설가여서 같은 표현도 좀 다른데 사실 제가 오늘 뽑아온 내용들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글 쓰는 즐거움. 음, 왜 우리는 글을 쓰는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가라는 어떤 생각들을 굉장히 정리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이 장면도 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쓴 소설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어머니가 아유 야, 우리 아들이 이 어린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글을 썼어 라고 칭찬해 주는 게 그리고 내 글을 읽어주는 여러분 사실 오늘 방송도 지금 현재 6명이 보고 계시거든요. 많을 때는 9명 정도. 음. 정말 실시간 방송하면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듣는 방송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소수라도 제 방송을 꾸준히 공감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경로로 저를 칭찬해 주고 응원해 주기 때문에 22일 차까지 왔습니다. 삶이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이겠지만 결과이겠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보람, 뿌듯함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일을 하게 하잖아요. 글쓰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죠. 아, 자존감이란 뭘까요? 내가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각. 나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과정.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죠. 나아가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면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고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장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전 늘 말하지만 내 배가 고프면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조금 부르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 배가 고프면서도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예, 나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유산균 같은 뭐 이런 게 행복감이겠죠, 여러분. 예, 만족감, 행복감, 보람, 예, 교감, 소통에서 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더 많이, 예, 더 깊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오롯이 자신의 자존감이 상장하는, 자존감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조금 글이 길었네요. 벌써 30분인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글쓰기에 관해 오래전부터 믿었던 것 중 하나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금 달리 말하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런 글에 어울리는 삶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이런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다채로운 곳을 여행하고 여러 종류의 일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해야 그만큼 그런 것들이 글쓰기에 반영되리라 믿었다. 그런 남다른 재료들 없이는 아무래도 특별하고 고유한 글을 써낼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아마 그런 생각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글 쓸 때 잠깐 뭐 이렇게 뭐야 그 저기 오타들이 있는 거는 제가 옮겨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예, 사진을 문자로 변환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예, 예, 걸러내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걸리신다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분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좋은 글을 그런 명제를 던지면서 좀 다른 표현도 합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예. 그렇게 대단히 좋은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오히려 작은 일상 하나, 작은 순간 하나, 작은 생각의 실마리 하나에서 쓸 이야기들은 넘쳐난다. 아이의 미소, 아내와 나선 잠깐의 나들이,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 한 토막, 아버지의 표정, 친구가 지나가듯이 건넨 말 한마디가 모두 글 한 편의 소재가 된다. 오히려 일상이 힘겨울수록 그 사이를 비집고 터져 나오고자 하는 정신의 열망 같은 것이 있다. 내게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 억눌려 있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위해 잠깐의 시간과 키보드만 마련되면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 글들이 지금보다 더 자유로웠고 더 역동적이었고 더 다양한 곳을 오가며 살았던 시절의 글보다 못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내가 쓰는 글들은 매일 더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좋은 글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좋은 글을 위해서는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묵직하게 시작을 하다가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작가도. 근데 그게 꼭 그런 좋은 삶은 살아야만 될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정말 롤모델로 삼는 작가 중에 돌아가신 구본영 씨가 계십니다. 그 구본영 씨가 여러 책을 썼고 저는 그분이 쓴 거의 모든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에서 딱 한 권을 누군가에 추천할 때 저는 다른 책들보다 일상의 황홀이라는 제목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자기다움에 대해서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묵직한 얘기도 던지셨지만 일상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이야기, 햇볕 따뜻한 곳에서 책 읽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쓰셨는데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우리도 어떤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뭐 지구, 뭐 환경 보호, 뭐 전쟁을 막고 뭐 정치를 하기 위한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엔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일상에서 길어 올린 작은 순간 하나를 소재로 끌어올려서 정말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예, 책이라면 결국 나무를 베어서 책을 만드는 건데 나무 한 그루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글들을 써내려가는 것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깨에 힘주지 않고 일상에서 느꼈던 뭐 생각들 작은 뭐 깨달음, 뭐 친구와 어떤 다투었다면 그 이야기, 그런 일상의 소재에서부터 글을 써 보시고 그런 공감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묵직한 글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그런 글쓰기를 글을 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글이 좀 길어서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래서 너무 길게 끌기보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도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좋은 글을 물어다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팔랑팔랑 날갯짓을 하고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다면 더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또 더 좋은 이야기거리 가지고 글쓰기와 브랜딩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내일 새벽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